고! 달슨의 라이브! 김민재 선수가 도쿄올림픽 본선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가 지금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거 좀 문제입니다. 우리 올림픽 대표팀의 도쿄올림픽 본선 첫 경기가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올림픽 대표팀 수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민재 선수의 출전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 이거는 뭐 김학봉 감독, 김민재 선수, 우리 올림픽 대표팀 전체에 고민을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점점 더 약간 좀 복잡하게 꼬여간다는 그런 느낌인데 우리 올림픽 대표팀이 어제 아르헨티나 올림픽 대표팀과 이제 평가전을 치렀습니다. 이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가 미드필더 김진규 선수와 함께 명단 제외가 됐습니다. 경기장에 왔지만 벤치에 앉지 못하고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거죠. 아니 김민재 선수가 왜 명단에 제외가 되는 거죠? 교체 선수 명단도 아니고 아예 명단 제외가 됐기 때문에 아니 와일드카드라고 하는 건 나이와 상관없이 뽑는다는 건 전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뽑은 건데 어떻게 이렇게 뽑아놓고 아예 명단 제외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일단 대한축구협회에서 확인한 결과는 부상은 아니다. 그런데 김민재 선수를 둘러싼 여러 고민이 있어서 김학봉 감독이 고심 끝에 명단 제외라고 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확한 어떤 이유를 딱 얘기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김민재 선수를 둘러싼 여러 고민 이렇게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경기 끝난 다음에 김학봉 감독이 김민재 선수를 명단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 직접 코멘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와 모든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다. 자, 부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한축구협회와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할까요? 김민재 선수를 온전히 대표팀에 뽑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죠. 사실상 김민재 선수의 이적 문제 때문에 이번 아르헨티나 대표팀 경기에서 명단 제외가 됐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축구협회와 모든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 차출 문제를? 그럼 아직까지 차출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죠. 조건부 발탁입니다. 발탁은 했대. 소속팀이 최종적으로 거부한다면 데려갈 수 없는 그런 조건부 발탁이기 때문에 사실 애매한 상황으로 좀 뽑아놨는데 이 김민재 선수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축구협회와 대표팀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조건부 발탁을 왜 했냐? 김민재 선수는 현재는 중국 베이징 소속인데 이적을 할까 말까, 베이징에 남을까, 유럽으로 떠날까 이 고민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협상도 됐다, 뭐 늘어졌다, 다른 팀이랑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올림픽은요 월드컵과 다르게 소속팀이 대표팀이 부른다고 해서 무조건 보내줘야 되는 의무 차출 규정이 없습니다. 거부해도 돼요. 그러면 지금 소속팀과 이 올림픽 대표팀이 대한축구협회가 협상을 해야 되는데 어디를 놓고 협상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베이징이 남는 게 확실하다 그러면 베이징과 만나서 협상을 하거나 떠나는 게 확실하다 그러면 새로운 소속팀과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남을지 떠날지가 어떻게 되는 게 결정이 안 나고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에서 일단 뽑아놓되 결정이 되면 협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계속 끌려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쓸 수도 없고 안 쓸 수도 없고 이런 애매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있어서 중국 쪽 반응도 어제 아르헨티나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가 명단 제외된 것과 관련해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타이탄 스포츠라고 하는 데서 나왔는데 자, 김민재 선수의 올림픽 본선 참가 여부는 베이징 구단의 태도가 결정적이 될 것이다. 이야기는 베이징 구단의 결정에 따라서 김민재 선수가 본선에 가고 못 가고 결정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베이징 구단은 명시적으로는 김민재 선수의 도쿄올림픽 본선에 참가에 반대하고 있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렇게 타이탄 스포츠 중국 쪽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게 김민재 선수와 포르투의 이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김민재 선수의 도쿄올림픽 출전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요거를 좀 더 한번 우리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포르투라든지 이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도쿄올림픽 본선에 참가하려고 하는 김민재 선수의 가능성이 낮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베이징 구단의 태도가 김민재 선수의 도쿄올림픽 본선 참가에 결정적인
어떤 판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런 겁니다. 자, 베이징 구단 입장에서는 김민재 선수를 이번 여름에 보내야지만 이적료 돈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베이징과 김민재 선수의 계약 기간은 올 연말까지예요. 그러니까 이번 여름에 팔지 않으면 계약이 만료되는 겨울에는 이적료 없이 자유계약 선수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베이징은 이번 여름에 김민재 선수를 이적시켜서 얼마간의 이적료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적 협상이 다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이징 입장에서는 우리가 김민재 선수를 이번 여름에 보내서 얼마 정도 이적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 지금 교착 상태에 빠졌어? 그러면 우리가 김민재 선수를 도쿄올림픽에 보내는 거는 의미가 없지. 왜 의미가 없냐면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보낼 수 없다면 베이징 입장에서는 남은 6개월 동안 김민재 선수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 도쿄올림픽을 지금 보내요. 보냈다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하나는 만약에 하나라도 부상을 당한다 라고 하면 남은 기간 동안 김민재 선수를 활용할 수 없는 것도 있겠죠. 부상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도쿄올림픽을 치르면 8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 중국은 3주간의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하면 9월 정도에나 베이징에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베이징 입장에서도 아주 마지막에 짧게만 김민재 선수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보면 베이징은 지금 만약에 보낼 수 없다면 그러면 김민재 선수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올림픽에 보내버리면 활용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베이징이 김민재 선수의 도쿄올림픽 참가 여부에 약간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적이 어느 정도 빨리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무리가 돼서 새로운 팀과 사실 대한축구협회와 김학봉 감독의 올림픽 대표팀이 약간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태로 교착 상태로 그냥 베이징에 남는 것으로 이적하지 않는 것으로 되면 베이징에서는 김민재 선수를 올림픽 대표팀에 보내줄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대한축구협회에서 어떤 파격적인 제안을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베이징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이적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많이 활용할 수도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떠한 조건을 제시해서 대한축구협회에서 그 정도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 이런 어떤 파격적인 딜이 있지 않는 이상 현재 상태로서는 김민재 선수가 도쿄올림픽에 가려면 새로운 팀으로 이적을 하고 새로운 팀에서 김민재 선수를 우리 그러면 올림픽에 보내줄게 이렇게 협상이 진척되는 아예 새로운 어떤 협상 창구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도쿄올림픽 본선 첫 경기가 다음 주 목요일 오후 5시 뉴질랜드 경기입니다. 이제 한 8일 정도 남았죠. 당장 다가오는 금요일 16일입니다. 저녁 8시에는 프랑스와 마지막 평가전을 해야 되죠. 이 프랑스와 마지막 평가전 정도까지는 사실은 어느 정도 결정이 나야 돼요. 그래야 만약에 김민재 선수를 쓴다면 썼을 때 어떻게 조직력을 확보할 것인지 못 쓴다면 어떻게 대체 자원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실상 남은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김민재 선수가 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김민재 선수는 본인이 올림픽에 참가하고 싶은 그 열정과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김민재 선수가 지금 이 유럽에 진출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갖고 있는 프로필이나 그동안에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좋아. 피지컬도 상당히 좋고 그동안 보여줬던 것도 있으니까 좋은데 근데 한 가지 유럽에서 걸리는 건 근데 이 선수가 유럽 무대 경험이 있어?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그런 거 놓고 봤을 때는 계속 국제 무대에서 어떤 성과를 이뤄내겠죠. 그런 측면에서 김민재 선수가 이렇게 올림픽 같은 국제적인 무대에서 또 성과를 낸다면 물론 월드컵이나 이런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과를 낸다면 그래 일정하게 국제 무대에서 통할 수 있네 이런 걸 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김민재 선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런 상태에서 온다면 저는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 봅니다. 실제 우리 아르헨티나 평가전을 할 때도 수비가 좀 더 강해졌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베이징이나 이적 협상 이런 것들이 다 미뤄져가지고 차출이 안 된다면 현재로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김재우, 정태욱, 이상민이라고 하는 센터백 그 라인으로 계획을 짜는 것. 이 안에서 뭔가 대체 플랜을 만드는 것.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플랜 B의 느낌인데 수비형 미드필더를 기본적으로 뽑았던 원두재를 센터백으로 또 활용하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방법이 있느냐? 지금 와일드카드 후보로 넣었던 선수가 있어요. 김천 상무에 박지수 선수를 대체 발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주 선수를 김민재 선수 대신에 넣어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이제 이게 뭐 가는 게 김민재 선수를 뽑아서 데려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수입니다. 뭐 중국 쪽에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좀 부정적인 기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예, 좀 많은 어떤 좀 수를 좀 짜내 가지고 가장 최선의 어떤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